안녕하세요. 부천 여기저기 TV 박종현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냉각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부동산 지인 자료를 활용해서 부천 아파트의 시장 강도와 거래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평가를 해봤고, KB 부동산 자료를 활용해서 아파트 매매와 전세 시장 동향을 파악했으며,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활용해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서울과 외지인들의 매수세 증가 지역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먼저 부천시 아파트 시장 강도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X축이 되겠고, 시장 강도는 파란색 점선이 시장 강도 0이고 붉은색 점선이 시장 강도 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시장 강도는 요 초록색 선이 되고 매매가 변화는 요 보라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강도는 아파트 시세 변동을 모아서 일정 기간 누적시킨 값으로 시장 강도는 시세보다 선행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강도가 0 이상이면 상승, 0 이하면 하향 추세, 100 이상이면 과열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승기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며, 하락기에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합니다. 시장 강도로 부동산 시장의 상승 또는 하락 강도를 파악할 수 있고, 시장 강도는 해당 월의 강도만 보아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종전의 추세를 감안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2020년 초반부터 2021년 중반까지는 시장 강도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과열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반면에 2021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시장 강도가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변화를 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X축이 되겠고, 이 색깔 친 부분 밑부분은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은 10년 동안 매월 거래량의 평균값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5월 월평균 거래량은 2012년 5월, 2013년 5월, 2014년 5월 등 2021년 5월까지의 10년 평균 거래량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2년 5월의 월평균 10년 거래량은 804건이 되겠습니다. 매매 거래량은 해당 월의 매매 거래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2년 5월 달에 매매 거래량은 277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평균 거래량 대비 해당 월의 거래량을 비교해서 해당 월에 활발하게 거래되는지를 평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은 현상 유지 혹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매매 거래량이 매매 월 평균 거래량 대비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 부분이 거래량이 감소하고, 또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아파트의 시장 강도와 거래량을 한 그래프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장 강도가 증가하고, 증가하면 상승, 증가하면 시장 강도 상승, 증가하면 시장 강도가 상승을 하고, 결론적으로 매매가가 상승을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강도가 최근처럼 감소하는 추세일 때는 시장 강도가 하락해서 최근에 거래량이 10년 평균 거래량 대비 많이 감소하면서 시장 강도는 하락으로 전환되어 0 이하가 되면서 매매가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매매 수급 동향을 통해서 매매 우위 지수를 봤는데요. 매매 우위 지수는 0부터 200 범위이며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 즉 매도자 우위 시장을, 100 미만일 경우에는 매도자가 많다, 즉 매수자 우위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서울의 매매 우위 지수는 그래프와 같고, 경기도는 붉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2021년 초반까지만 해도 부동산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사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감소했다가 이 조기 공급 확대 가능성이 낮아서 매수 심리는 다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2021년 10월경부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이 시작되면서 결론적으로 2021년 10월경부터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돼서 특히 최근에는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매수세는 거의 끊긴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 수급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0에서 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서울의 경우에 2021년도에는 수요 대비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부족했으나 최근에는 100 근처로 내려와서 공급과 수급이 거의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까지 극심한 전세난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100 근처를 유지하면서 수급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매매 수급과 전세 수급 동향을 서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좌측 Y축은 전세 수급 지수인데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는 붉은색 그래프와 같고 우측은 매매 우위 지수인데 매매 우위 지수는 최근에는 29.6으로 매도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와 전세 수급 동향은 지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겠습니다. 전국은 전주 대비 0.05% 하락했고 서울은 0.03%, 경기도는 0.05%, 인천은 0.06% 하락했으며 반면에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0.16% 상승을 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면 서울의 경우에 계속 전주 대비 플러스를 유지하다가 7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에도 최근에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도와 인천은 5월경부터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천의 경우에는 붉은색 그래프가 되겠는데 최근에 전주 대비 0.02%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은 꾸준하게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아파트의 전주 대비 매매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마이너스 0.05% 하락했고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이천시로 0.06%, 두 번째가 평택시로 0.03%, 세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곳이 부천이었고 다음이 파주시 그리고 고양시, 일산, 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천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아파트의 서울 거주자 매수 증가지역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당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활용했는데 2021년 7월달부터 2022년 6월달까지 1년 동안 아파트 매매 건수를 정리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곳은 남양주시, 평택시, 의정부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 서구, 파주시, 하남시, 시흥시 순이었으며 특히 부천시는 1년 동안 부천시에서 거래된 4,907건의 아파트 중 22.3%를 서울 사람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외진 매수 증가 지역을 보면 평택시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남양주시, 김포시, 인천시 서구, 부천시, 인천시 부평구, 의정부시, 파주시, 고양시 일산 서구, 시흥시 순이었으며 부천시는 1년 동안에 거래된 4,907건의 아파트 중 33%를 외지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부천의 각종 호재로 꾸준히 부천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매매 시장은 2021년
10월부터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고, 전세 시장은 임대와 임차 시장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매와 전세 시장은 유사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과 가격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다양한 개발 호재로 타 지역과 달리 부천시의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내년 1월에 개통이 될 대곡소사선이나 그리고 앞으로 건설될 예정인 GTX-B, GTX-D, 대자 홍대선, 신구로선 등 철도망 구축 사업의 호재로, 그리고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와 부천 종합운동장역 역세권 개발 등으로 인한 개발 호재 등으로 서울과 외지인들이 부천 부동산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동영상과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